대표님,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20억짜리 공장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 같은가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정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저희 회사가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죠? 저희는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회사를 만나면 뭐 하냐면 한 1년 동안 회사를 이쁘게 만들어요. 누가 봐도 이쁘게. 벤처 인증도 만들고 이노비즈 인증도 만들고 메인비즈 인증도 만들고 ISO 인증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하면서 외부에서 우리 회사를 볼 때 굉장히 이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은행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정말 깔끔하게 다 정돈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회사가 재무제표도 좋고 비재무도 좋아요. 그러면 회사가 이뻐진 거잖아요. 이뻐지면 어때요? 정부에서나 은행에서나 이제부터 막 돈을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금 흐름이 막 늘어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 공장을 사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한 1, 2년 정도 끌고 가면서 회사를 이쁘게 만든 다음에 현금 흐름 좋게 하고 공장을 사게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마지막 공장 사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컨설팅 14년 했는데 결국 사업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자산을 만드는 거였어요. 내 자산을 만드는 거. 내가 막 매출도 커지고 직원도 늘어나고 공간도 늘어나고 해봐야 결국은 내 자산이 없으면 그것들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기조가 뭐냐면, 대표님 제발 자산 좀 만듭시다 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단계 자산을 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사야 되잖아요. 싸게. 그리고 어떻게? 좋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쓰는 방법은 NPL 경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함에 있어서도 더 싸게 살 수 있게 하려고 NPL이라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NPL 경매가 뭔데? 경매는 알겠는데 NPL은 뭔데? 이거 궁금하시죠? NPL은 뭐냐면 부실채권이에요. 부실채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제대로 못 갚고 돈을 제대로 못 갚으면 뭐예요? 이게 부실난 채권, 쓰레기 채권, 정크 채권,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NPL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짜리 건물을 영원 들여서 샀어요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기도 아니고 꼼수도 아니고 편법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행을 한 것 뿐이에요. 핵심은 단 한 가지예요. 공장을 사기 전에 공장의 빚을 먼저 사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공장을 사기 전에 공장에 껴있는 그 빚을 먼저, 대출을 먼저 내가 사오는 거예요. 대출을 사와서 공장을 산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25억짜리 공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25억짜리 공장인데 경매에 나왔을 때 25억짜리 공장 우리가 25억에 사나요? 아니, 25억짜리 공장 25억에 살려면 그냥 일반 매매로 사지 뭐하러 경매를 해요. 힘들게.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살려고 경매라는 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5억짜리 공장이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돼서 뭐 20%나 30%씩 싸질 때까지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서야 내가 이거 싸네 라고 해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25억짜리 공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한 두 번 정도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뭐 12억이에요, 13억이에요. 뭐 이때까지 기다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기다렸다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장을 그냥 경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은행을 찾아가는 거예요.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아 있잖아. 너 여기 얼마 빌려줬어? 이 공장 25억짜리 공장한테 너 얼마 빌려줬니? 그래서 제가요 공장 살 때 사실은 여기다가 20억 빌려줬어요. 은행아 니네 그러면 이 공장 살 때 니네 얼마 대출해 준 거야? 얼마? 그랬더니 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저 한 16억 정도 대출해줬어요. 제가 여기 혹시 경매 들어가거나 그러면 제가 이자도 못 받고 돈 날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16억 빌려주면서 20억을 근저당 설정을 걸었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은행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럼 니네가 원금이 16억이네. 원금이 16억이고 네가 뭐 못 받은 이자니 뭐니 있을 텐데 그건 다 무시하고 원금은 16억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은행이 그러는 거죠. 맞아요. 원금은 16억이에요. 그러면 은행아 너 원금이 16억이라고 했으니까 니네가 이 사장님한테 빌려줬던 채권 있잖아. 16억 원 빌려주면서 했던 채권.
근데 설정은 20억 걸려있다면서. 그러면 근저당권 20억 걸려있는 그 채권 있잖아. 그거 니네 원금 줄 테니까 나한테 팔래? 그럼 나한테 16억에 이 채권 넘길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은행이 그래요. 뭐 내가 뭐 이것저것 시간 버리고 에너지 쓰고 이자 못 받은 건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원금이 16억이니까 16억 정도 주시면 제가 20억 원어치의 채권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채권을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돈 들어간 건 얼마예요? 내 돈 들어간 건 16억. 그런데 내가 권리는 얼마가 있어요? 권리는 원래 은행이 가지고 있던 권리 20억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백화점 가서 구두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내가 현금 가지고 살 수도 있지만 그 앞에 구두방 가가지고 상품권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상품권을 내가 8만 원에 사왔지만 백화점에서 이거를 구두는 10만 원짜리 구두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상품권 가지고 구두 사는 거, 상품권 가지고 옷 사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16억 원 주고 이 상품권, 이 채권을 사왔지만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예요? 20억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20억 원어치의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만약에 이 물건 경매에 들어갈 때 얼마로 들어가실 거예요? 저라면 20억 쓸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내 권리가 20억이니까 20억 권리를 썼어. 그러면 누가 낙찰받을까요? 내가 낙찰받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한 번, 두 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저가가 13억이야? 최저가가 14억이야? 그러면 나는 얼마 정도 쓸까? 한 16억 써볼까? 한 4억 정도 더 써서 한 17억 써볼까? 요 정도 텀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냅다 20억을 쓸 수 있죠. 왜? 나는 20억 원까지의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낙찰받아요? 내가 낙찰받겠죠. 이게 NPL 경매예요. 그럼 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고 나면 내가 공장 20억짜리 사는데 다 내 돈 가지고 사요? 아니죠. 은행에서 대출 받겠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출 얘기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은행 대출을 받는데 공장은 보통 저희가 몇 프로까지 대출을 빼내냐면 한 80%에서 많이 받으면 90%까지도 빼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사준 공장도 대출 90% 나왔어요. 금리 2%대. 2.8%로 90%까지 나왔으니까 여기도 거의 돈 안 들이고 산 거거든요. 다른 공장도 뭐 저희는 80%까지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니까 80%까지 대출을 뺐어요. 그럼 볼게요. 25억 감정가에 난 20억으로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가격보다도 싸게 샀네. 가뜩이나 대출이 잘 나올 텐데 나는 그럼 20억에 대해서 한 80% 대출 받았다고 해볼게요. 얼마 받은 거예요? 16억 대출 받았겠네요. 왜? 감정가와 낙찰가 중에서 싼 금액의 80%까지가 대출이 나오는데 감정가 25억, 낙찰가 20억, 20억의 80% 얼마? 16억. 대출이 16억이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내가 처음에 이 채권, 이 부실 채권 얼마에 사왔어요? 16억에 사왔다면서요. 16억에 20억짜리 권리를 사왔다면서요. 그 대출이 얼마가 나왔어요? 16억이 나왔네요.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네요. 이게 저희가 공장을 사들이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인 NPL 경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좋냐면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여기서 바글바글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애초에 이 단계에 오기 전에 2단계에서 이미 쇼부를 쳐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글바글하게 경쟁하는 것들은 뭐 내가 뭐 낙찰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애초에 우리는 여기서 쇼부를 쳐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생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한 23억을 썼어. 자기가 이 공장이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나는 20억을 쓰고 이 사람은 23억을 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떨어지죠. 나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 나는 20억까지밖에 안 줬고 이 사람은 23억을 적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 권리가 20억이 있으니까 20억을 돌려받겠죠. 그럼 나 얼마 번 거예요? 4억 벌었네? 네, 이런 반전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법적인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대부법인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요거 참 재밌는데 자 볼게요. 나는
16억 들였지만 공장은 얼마의 낙찰을 받았다? 20억의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한 3년, 4년 이 공장을 열심히 잘 쓰고 있어요. 룰루랄라 사업도 잘 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공장을 갑자기 팔고 싶네. 왜? 내가 낙찰받은 공장이 좁아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래서 팔까라고 하는데 얼마에 팔 거예요? 아까 감정가가 2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한 3년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25억이 팔겠죠? 최소한 한 25억 정도에 팔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는 차액이 생긴 건데, 차액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실질적인 차액은 얼마예요? 사실은 내 돈 16억 들어간 거잖아요. 16억 들어갔는데 25억에 팔았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9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정상이죠. 이게 맞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는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왜? 나는 20억에 낙찰 받았으니까. 내 실제 돈 들어간 건 16억이지만 난 20억의 낙찰을 받았고 난 25억에 매도를 했으니까 세금을 낼 때도 20억과 25억의 갭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재밌죠? 물론 이것도 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냐 아니면 한 번만 했던 거냐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건 상황이 됐을 때 꼭 세무사님이랑 상담을 해보셔야 되지만 일단 이런 재미도 있을 수도 있다. 돈은 9억을 벌었지만 세금은 5억에 대해서만 내게 되는 재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매력적인 게 NPL 경매입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이런 생각하시죠. 그럼 나도 공장 살 때 무조건 그렇게 할 거야. 나도 그렇게 해서 이자 좀 받아먹고 내가 채권 사가지고 팔아먹고 돈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론셀 방식이라고 해요. 내가 공장 사와서 요거를 이자 받아먹고 팔아먹을 거야. 이거 론셀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아버렸어요. 정부에서. 왜 막았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채권을 사오면 내가 이제 그 대부 업체가 된 거잖아요. 내가 남의 채권을 사왔으니까. 그러면 막 시대 때도 없이 전화 와가지고 이 사람 괴롭히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막아버렸어요. 야, 안 돼. 이거는 NPL 대부업 법인을 낸 사람들만 할 수 있게 바꿔버려라고 해서 정부에서 바꿨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이거를 하려면 자본금 5억 이상의 NPL 대부업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런 론셀 방식이나 이런 채권을 사고 파는 방식을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은 못 하시는데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NPL 대부업 법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 대표님들 공장 사주려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우리 대표님들 어떻게 하면 공장 싸게 사줄까 요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NPL 대부법인을 만들어버리면 우리 대표님들 공장 사줄 때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정보를 받고 협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NPL 대부법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랑 컨설팅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다. 여기서 깨알 자랑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또 하나가 우리가 신경 쓸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사면 뭐 나와요? 세금 나오죠. 세금. 취득세 나오고요. 뭐 채권 할인 금액이니 뭐니 해서 세금들 나옵니다. 실제 사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그런 방식으로 얼마 전에 저희 고객분들 공장 사드렸고 대표님 세금이 한 4.6%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대표님 세금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볼게요 라고 해서 저희가 세금도 한 75% 깎아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20억짜리 공장 사시면서 한 6,500만 원 정도 세금을 아꼈습니다. 원래는 한 9천 정도 세금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6,500 줄여들어가지고 75% 감면 받아서 그것까지 다 처리해드렸어요. 왜? 저희는 세금도 잘하니까. 그리고 우리 대표님 공장 사시는데 이자 내야 되는 것도 저희가 2%대까지 낮춰드렸습니다. 어떻게?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대표님 공장 사가지고 사업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좋은 자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한테 우리 사장님 공장 사서 사업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좀 이자 좀 대신 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자 우리가 한 1% 대신 내줄게요. 1%를 정부가 대신 이자를 내게 만들어서 우리 대표님은 원래는 3%대 대출 금리가 나와야 되는데 2%대까지 낮춰서 2점 몇 프로의 금리로 공장을 살 수 있게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왜? 저희는 자주 하니까. 두 번째, 공장을 싸게 샀잖아요. 누구보다 싸게 샀으니까 원래 그 25억짜리를 20억에 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실제로 16억 들어갔지만 그러면 은행에서도 좋아하죠. 왜? 비싼 걸 싸게 샀으니까 혹시라도 이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자기들은 다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도 굉장히 좋게 받아올 수 있었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정책 자금을 활용을 해버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이번에 공장을 취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공장 사들인 것만 10건이 넘어요. 10개 넘는 공장을 사들였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경매랑 MPL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공장을 사들인 게 반 이상은 그렇게 사들였던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저희랑 같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회사를 이쁘게 만든다. 이쁘게 만들고 나면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들이 많아진다. 회사가 이쁘니까 지원을 많이 해준다.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고 나면 회사가 튼튼해지고 단단해진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돈이 생기면 뭐 한다? 공장을 사는데 어떻게 산다? 굉장히 싸게 산다. 이자는 어떻게 한다? 이자도 굉장히 낮추고 세금도 줄이고 우리 대표님은 이제 룰루랄라 사업 잘 하시다가 공장 팔아서 이제 내 자산을 더 확보하시면 되는데 그때 공장 팔 때도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 저희랑 같이 하실 거니까 나 회사 이쁘게 만드는 것만 같이 하고 싶어. 얼마든지 오시면 되고요. 나 현금 흐름 좋게 만드는 것만 가고 싶어. 그래도 언제든지 오시고요. 나 부동산 사는 것까지 같이 하고 싶어. 그래도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장을 사는 방법이 그냥 부동산 가서 사는 방법 말고도 있더라. 어떻게? 경매라는 걸 활용을 해도 되고 이 경매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NPL 채권이라는 걸 사와서 빚을 사와서 공장을 사는 경우도 있더라. 왜 그렇게 해야 돼? 싸니까 싸고 좋게 살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컨설팅 14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컨설팅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사업만으로는 진짜 답이 없구나. 사업만 해서는 부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럼 여기에 뭘 더해야 되는데 사업에 자산을 더해야 되는 거네.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잘 나가는 대표님 10명 있잖아요. 사업만 해서 돈 벌었어.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나 돈 이렇게 많이 벌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대부분은 10명이 9명은 다 그 공장을 사놨더니 공장의 값이 막 2배, 3배 뛰더라. 그래서 부자 됐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논문까지 썼잖아요. 아니 내가 맨날 실무에서 겪는 거는 다 사업도 잘했지만 잘하는 사업 가지고 대출 레버리지 잘 활용해서 공장 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던데 그럼 이게 맞는 방법이야? 틀린 방법이야? 이거를 제가 논문을 쓰면서 검증을 했는데 실무에서 느꼈던 걸 이론으로 검증했더니 맞더라고요. 이런 논문 쓴 사람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을걸요? 네. 중소기업은 공장, 창고, 본인의 자산을 사는 게 경영학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본인의 성과로서도 훨씬 우월하더라라는 결론이 지어진 논문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3시간 전에도 저희 회사에 상담 오신 분 한 분 있으셨는데 저희 영상은 계속 보고 계셨대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상담 신청을 해야지라고 하던 차에 외부에서 어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막 찾아와서 우리한테 컨설팅 맡기면 대출 해드릴게요. 우리한테 컨설팅 맡기면 벤처 인증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랑 그냥 간편하니까 와주니까 그분들이랑 계약해서 컨설팅 진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는 지금 그리 좋지 않습니다. 네. 대출을 이제 해주는 컨설팅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딱 끝나버리니까 이 회사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전혀 다른 것들은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원터치 그런 컨설팅, 단타 컨설팅 하고 딱 끝나버리니까 회사는 그 다음 연도부터 조금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표님은 아까 말씀하시는 게 진작 왔어야 되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무제표를 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여신 내역이라는 것도 보면서 대표님 진작 오시지. 그때 오셨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열고 이거보다 더
싸게 열고 더 탄탄하게 해서 이걸 한 1년 정도만 유지했어도 그 다음에 부동산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그냥 좀 편하게 하셨네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 단위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대표님의 그 목표와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한 2, 3년간의 솔루션을 쭉 잡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솔루션을 잡은 걸 하나 실행해드리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컨설팅 신청하시면 아마 잘 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컨설팅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왜? 제가 저희 직원들 훈련시키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컨설턴트이면서 제 직원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세터로 만들어 놓고 월급을 줘가면서 여기까지 이제 경험과 노하우를 다 녹여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진짜예요.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다 감당하면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상담 신청하시는 게 아마 대표님께는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제가 너무 자랑만 했나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번 달에만 해도 부동산 저희가 사드린 회사가 2개 사드렸고 그리고 지금 살려고 계약하는 회사가 한 2개 정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고객들 부동산 사시고 싸게 사시고 기분 좋아하면 저도 진짜 기분 좋거든요. 네, 오늘은 이 NPL 경매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NPL 경매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도 잘 나오고 세금도 좀 아낄 수 있는데 세금 부분은 세무사님이랑 상담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자 사장 되려면 부자 사장 연구소 감사합니다.